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텍스 에듀앤 컨설팅의 김대기 대표입니다. 요즘 아트 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미술품을 갖다가 내가 사서 그걸 갖다가 이제 팔았을 때 좀 시세 차익이 났겠죠. 네,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붙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미술품을 양도했을 때 네, 그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라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술품을 갖다가 이제 구매를 해서 양도한다는 거는 이제 이런 거겠죠. 미술품을 어떤 유통하는 그 갤러리가 있을 겁니다. 그 유통 플랫폼이 있겠고요. 거기에서 투자자가 미술품을 구매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누군가한테 뭐 개인이나 아니면 사업자 중에 뭐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한테 양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양도했을 때 자, 세금이 얼마나 붙느냐.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미술품을 갖다가 지금 이 1,0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2,0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양도 차익이 지금 1,000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럼 1,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게 붙냐? 이게 부과가 되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그리고 1,000만 원짜리 5,000만 원에 팔았다. 산 가격은 똑같습니다만 일단 5,000만 원 시세 차익이 4,000만 원도 늘어났죠. 이럴 때는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이냐? 라는 것이고요. 5,000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5,000만 원에 대해서 양도 차익이 났으나 얼마를 내야 되느냐? 세금을 라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5,000만 원에 샀는데 한 2억 원에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2억 원에 팔았다면은 1억 5천만 원의 그 차익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시세 차익이. 그렇다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내는 것이냐? 라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술품을 구매했을 때 어떻게 과세가 되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미술품을 구매했을 때, 미술품 갤러리에서요. 미술품을 구매를 해서 양도를 하겠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과세가 되는 것이냐? 자, 세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미술품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이 파는 가격이겠죠. 파는 가격이 6천만 원 이상인 미술품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답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답니다. 우리 종합소득에는 뭐 이자, 배당, 연금, 사업, 근로, 기타 소득이 있죠. 이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만 과세하니까 6천만 원 미만이는 과세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작가가 해외 원작자냐 아니면 우리나라 국내 원작자냐, 그리고 작가가 생존했냐 사망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도가 6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만 이 양도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고 했으니 양도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은 뭐 작가가 생존을 했다, 작가가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과세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6천만 원 이상이었을 때 이 작가가 이제 국내 이 한국 작가냐 아니면 해외 작가냐라는 게 다 달라지는데요. 이 작가가 생존했을 때는 해외 원작자는 생존했거나 사망했을 때 모두 과세가 됩니다. 6천만 원 이상 되면요. 해외 원작자도 6천만 원 미만이면은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죠. 해외 원작자의 작품도. 근데 6천만 이상 되면은 해외 원작자는 작가가 생존을 했든 사망을 했든 모두 과세한다라는 거고요. 근데 국내 원작자의 경우에는 이 작가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6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뭐 1억에 팔았든 2억에 팔았든 3억에 팔았든 간에 뭐 10억에 팔았든 1,000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팔았든 5천만 원에 팔았든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지금요.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국내 원작자, 그 작가가 사망했을 때만 과세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먼저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술품을 구매했을 때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타 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기타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인 것만 기타 소득세 계산이 되겠죠. 자, 기타 소득세는 양도가액 얼마에 팔았냐, 또 거기서 필요 경비라는 걸 인정해 준답니다. 내가 뭐 산 가격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럼 필요 경비를 어떻게 인정해 주는지는 다음에 좀 보도록 하고요. 양도가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기타 소득 원천징수세액 22%를 곱해서 그걸 내게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도가액은 내가 파는 가격이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렇다면 필요경비는 얼마를 인정해 주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경비 계산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양도가액이 1억 원 이하다. 1억 원에 팔았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필요경비를 네, 90%를 인정해 준답니다. 내가 1,000만 원에 샀든 5천만 원에 샀든 그걸 1억 원에 팔았다. 그러면 1억 원 이하는 90%. 예를 들어서 1억에 팔았다 그러면 9천만 원 인정해 준다는 거네요. 1,000만 원에 샀든 5천만 원에 샀든 상관없이 90%, 9천만 원을 인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1억 원 이상인 금액도 있을 수 있겠죠? 받은 금액이 1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일단 1억 원까지는요 90%, 9천만 원을 일단 받았죠. 그래서 9천만 원에다가 그다음에 이 받은 금액에서 1억 원을 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2억 원을 받았다 그러면 2억에서 1억 빼면 1억이 남죠? 1억은 80%랍니다. 1억 이하는 90%, 1억을 넘어가는 금액은 80%, 이 2억이라고 가정한다면 9천만 원과 8천만 원, 1억 7천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 80%가 적용이 되는데 내가 이 그림의 작품을 10년 이상 갖고 있었다. 그러면 80%도 90%로 해준답니다. 90%로 해준답니다. 이건 이따가 기타 소스 계산의 사례에서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여기 있는 금액들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뭐 1억 9천만 원을 샀다. 네, 지금 1억 8천만 원까지밖에는 지금 인정이 안 되는데 1억 9천만 원에 샀다 그러면 1억 9천만 원에 인정을 해주겠다 이거네요. 2억 원에 판다 하더라도.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기타 소리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취득일자가 2021년도고요. 네, 이게 5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 달에 이걸 다 양도 팔았는데 양도가액이 1억 원입니다. 5천만 원짜리를 1억 원에 팔았으니까 5천만 원의 차익이 남았죠. 보유기간은 1년이고요. 작가는 지금 사망을 한 모양입니다. 국내 작가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사망을 한 모양입니다. 그 사망을 했다면 일단 기타 소득은 뭐가 된다? 양도가액이 된다 그랬죠.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데 필요경비는 1억 원 이하는 90%라 그랬죠. 그래서 1억 원에 90%, 9천만 원을 인정해 준다. 5천만 원에 샀다 하더라도 9천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억에서 9천만 원을 빼면 기타 소득 금액은 1천만 원이 되겠죠. 1천만 원에 22%를 곱하면 220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겁니다. 220만 원, 5천만 원을 벌었는데 220만 원만 세금을 낸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 5천만 원에 샀는데 2억 원에 팔았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익이 났네요. 1억 5천만 원 이익이 났지만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1억 원은 90%, 1억 원을 넘어가는 1억은 80% 해서 1억 7천 원이겠습니까? 1억 7천을 받고 그럼 2억 원에서 양도가 2억 원이니까요. 2억 원에 1억 7천을 빼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에 22%면 660만 원. 1억 5천만 원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660만 원 밖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 한번 볼까요? 5천만 원에 샀는데 2억 원에 또 팔았네요. 근데 이 보유기간이 11년, 10년을 넘어갔다. 그러면 1억 원은 90%, 9천만 원하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넘어가는 금액이 10년이 넘어가면 또 90%라 그랬죠. 그럼 또 1억에 90% 합해서 1억 8천이 되겠네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440만 원을 내게 된다. 같은 1억 5천을 벌었지만 10년 이상 되면 세금이 좀 줄어들죠. 220만 원이 줄어드네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천만 원에 사서 2억에 팔았는데 이 작가가 생존해 있답니다. 국내 작가일 경우에 생존해 있답니다. 그러면 1억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만 세금은 없습니다. 생존해 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자 2억에 팔았는데 11년 동안 갖고 있었네요. 그래도 작가가 생존해 있으면 없다. 이겁니다. 국내 작가일 경우에는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얼마를 이익이 나든지 간에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자, 1억 9,900만 원에 샀답니다. 그리고 2억 원에 팔았다. 그럼 원래는 이게 11년을 갖다가 아까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을 때 1억 8천이 지금 경비에 인정이 원래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원래 산 가격이 내가 이 경비를 넘어선다. 넘어선다고 한다면 그 금액은 다 인정해 주겠다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1억 9,900을 다 인정해 준다. 100만 원 남죠. 그래서
22만 원만 내면 된다 이겁니다. 네. 100만 원 번 것에 대한 22%를 내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기타 소득세를 갖다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기타 소득세가 원래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요.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 원이 넘어가면 원래 종합과세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다른 소득하고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미술품을 구매해서 양도했을 때 이 기타 소득은 종합과세를 하느냐 마느냐 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일단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화골독부모 양도로 발생하는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세를 아까 계산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되 네,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다음에 네,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고 종합과세하지 않는답니다. 아무리 기타 소득세가 300만 원 넘어갔다 하더라도 다른 소득 합산하지 않는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자 소득이 만약에 발생을 했거나 배당 소득이 발생을 했을 때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만 그 금액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은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 네,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어가면 근데 이 네, 그 그림을 양도했을 때는 기타 소득으로 봤을 때 그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어가든 1억이 되든 간에 무조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된다. 그래서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해서 완납적 원천징수로 완납해버린다. 기타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뭐 금융기관에 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림에 투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안정적인 걸 선호하면은 뭐 금융기관이 훨씬 낫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그림도 어차피 투자기 때문에 약간 손실을 볼 위험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된다면 그림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요. 자, 오늘은 미술품을 양도했을 때 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붙는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야만 하는지 그리고 그게 종합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오늘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